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30년 선교하고 있는 오덕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이 오덕입니다. 그런데 제가 5번 큰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초소를 지키는 사역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 제가 고압 22,900볼트에 감전돼서 10m 전신주에서 추락해서 12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냥 꿈만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한번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의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만든 그쪽에서 이제 제게 이제 회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베트남 회사로 들어갔다가 외투 법인으로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비자도 처음에는 3년, 5년 이래 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인정받고 이제 계속 이제 매수금 탔죠. 이런 거 방송도 신문 언론 이런 데도 계속 이쪽 왜냐면 야후 베트남 뜨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잡혀지고 그때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야후의 주인이 다오무가 내부의 그 포탈의 주인이 선교사라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성급했고 너무 모르고 너무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재밌는 추억이 이제 제 스타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만만치 않아요. 직접적인 선교를 하기는 쉽지 않아. 처음에 와서 이제 유치원 짓고 했는데 유치원 지어주자마자 바로 공안들이 불러가 조사하고 신문하는데 너무 이거 뭘 주고 욕먹는 이 너무 이제 감시받고 그래서 힘든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냥 겁도 없이 못 모르고 그냥 고개 들다가는 무전하고 두더지 방망이에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가 정신없이 이제 처음에는 맞고 이러다 보면서 제로 방법이 필요하겠다, 전략이 필요하겠다. 베트남에서 이제 그래서 5대 전략을 이제 베트남 나오기 전에도 생각했지만 나와서 더더욱 생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탐이다. 정확한 조사. 그 다음에 매복 작전. 베트남에서는 드러내놓고 할 수 없다. 엄밀한 작전. 이제 한 명, 두 명은 쉽지만 이 다수의 군대가 우리 베트남의 선교사들 모두가 매복 작전 할 때는 이거 진짜 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선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 공산권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엄밀하게 한 사람이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용감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들키면 해가지고 다른 동료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매복 작전 한 사람이 담배 피우고 매복 작전 하다가 한 사람이 기저귀 켜고 한 사람이 콧노래 부르면 매복 작전 실패되는 거죠. 이 매복 작전이 쉬운 겁니까? 그 하루 이틀 매복 할 수 있어요. 일주일 그것도 오케이 30년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인내 작전, 버티기 작전 참 너무너무 참 저는 그래서 당신이 뭘 했느냐 이걸 하기 전에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견디고 이것을 참 버텨왔느냐 이 가치만 인정해 주셔도 저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여리고 작전 이 공격 작전이 있습니다. 치고 빠지고도 있지만 그냥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 많은 군대들이 한꺼번에 여리고성을 돌리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추수 작전인데 추수도 잘해야 되지 새 부대를 준비해야 새 부대에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5가지 작전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은 치고 빠지기도 하고 또 전면전도 하고 또 추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더 역점을 줘야 되는 시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의 방향 5가지, 선교의 전략 5가지 이것이 처음에 제가 세웠던 것이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쭉 달려왔고 꿈은 거창했고 또 대단했고 또 귀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함이 너무 많고 좀 더 시행착오한 것들 너무 많고 이거 하면서 쉽게 접근된 것은 그다음에 신지식인처럼 되니까 대학 접근이 쉬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96년도부터 호치민 국가대학교
인문사회대학교 이제 그때는 동방학과에 한국학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한글을 컴퓨터를 활용한 또 한글 사용법들을 이렇게 좀 가리키면서 접근해서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학부장이 되고 학과장이 되고 유명한 교수들이 되고 서울대에서 박사 받고 이래 와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저게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영상 별관에 그 한국문화원이 있었는데 그쪽 자리에 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저를 또 초빙하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국문화원장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봉사하면서 그때에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교회에서 배웠던 이런 걸 발휘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이 한인 사회에서나 전체적으로 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알려졌죠. 문화선교, 한국을 알리는 한국의 행사를 크게 이렇게 주관하기도 하고 한국학과 그때 한 10개 정도 남부 지역에 있는 한국학과 학생들 10개 대학교 모아가지고 한글날 행사 이런 것도 주관하고 그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문화 교류와 공연들 또 이제 오페라하우스 빌려서 행사도 하면서 하여튼 그것이 이제 선교로 가는 굉장히 좋은 직접 선교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 또 교육도 무거워요 사실은. 잘 다 내놔요. 일부는 한글 가리키는 정도는 하실지 몰라도 교육, 언론, 출판, 교육, 집회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한이 있잖아. 문화적 접근을 하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류가 97년부터 한류가 들어오잖아. 뭐 장동건의 의가 형제부터 시작해가 김남주 뭐 이랬다면 하여튼 그런 것으로 접근하는데 베트남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는 대학마다 한국문화센터를 세워서 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는 장벽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붙여주시는 분들 또 문화원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다 이제 생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함께 살면서 먹고 같이 뭐 자고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새벽 큐티 하지 토요일 성경 공부하지 주일 예배 같이 드리지 뭐 또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한글 배우고 베트남어 배우고 같이 하지 교육의 효과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우리 해볼 때 방법 찾아서 그게 이제 진짜 이제 뭐 그냥 무리만 팀이 아니고 공동체가 되면 굉장히 서로 부딪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많이 크고 잘하고 배우게 되죠. 그 멤버들이 또 많이 한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찾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좀 우리가 선교적 개념도 너무 원시적인 선교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정글 오지에 가서 그냥 어려운데 가급적 어려운 데로 가는 것 그런 것 그리고 또 가서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뼈를 묻고 죽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실질적인 모범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다민족들이 한국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이제는 가는 선교에 치우치지 말고 오는 선교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 가는 선교, 오는 선교 물론 같이 해야 되지만 가는 선교를 이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선교를 뭐 길면 5년, 짧으면 2, 3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젊은 친구, 그것도 막 가족이나 막 너무 많이 딸리면 그건 너무 소모 비용이 커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결혼하기 전에 뭐 아니면 좀 더 뭔가 아예 뭐 진짜 나이가 좀 이미 다 하고 자녀 교육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 자기도 뭐 다른 후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에서 와서 2, 3년, 5년 핵심적으로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다시 한국 들어가서 사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다문화센터 지원 엄청난 많은 정부 돈 예산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상당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제 그런 자리들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쪽으로 그 젊은 친구들 같으면은 여기서 좀 빨리 배우고 들어서 그런 자리 들어갈 수 있겠죠. 다문화 전공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취직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거점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제가 왜 이런 깨달음이 왔느냐면 저는 한국 농촌 목회를 진짜 목숨 다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농촌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특히 이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선교적 관점에서 같은 한 지체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동정하는 관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관점인데 선교도 그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개 교회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그 가치적인 자랑하는 이 선교 의미 없는 겁니다. 이 완전 사실은 그냥 그런데 구애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해서 그냥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선교의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농촌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거 미자립 교회 돕는 거 너무 좋아하고 5만 원, 10만 원 보내주고 우리가 돕는다 하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걸 강조했어요. 도시에 그러지 말고 적어도 교사들 한 두세 명, 2가정, 3가정 정도 가까운 농촌에 좀 보내서 반주도 좀 하고 교사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적어도 한 2, 3년 정도 보내주면 그래서 그걸 이제 제 이야기 듣고 아이디어 듣고 좀 실행에 옮겼던 대구에 좀 큰 교회가 뭐 우리 교단도 아닌데도 아주 이제 거기 열렸던 목사님 그렇게 받아들였던 분도 계는데 저는 그걸 그때부터 강조했죠. 이제 그래야 변하는데 지금 뭐 농촌은 더 문 닫는 교회가 돼가고 더 수가 없고 도시는 도시대로 너무 팽창하고 그냥 비만하고 이 농촌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메말라가고 이래서 이제 이 같은 지체인데 완전 이거 뭐 하나는 영양실조 하나는 비만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선교에도 똑같이 생겨 똑같죠. 그러니까 그 사고로 국내 전도를 했던 우리 한국 교회 사고가 선교에도 똑같이 이어지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단추부터 바로 고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면서 물론 그것도 인정할 것도 있고 공로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수로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핵심적으로 사람 키우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지혜롭게 전략을 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다 못 키웁니다. 미국으로 보내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도 이제 수십 개 교회를 지어줬어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또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그런 거 너무 좋아해. 나 그런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물론 그런 걸 통해서 또 교회 부흥도 일어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좀 전략을 좀 써서 이렇게 사람 한 사람 발굴해서 그 사람을 인재를 키우는 일에 그렇게 뭐 미국에 진짜 훌륭한 이런 좀 대학 가서 이렇게 좀 제대로 신학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서 그렇지 마인드 가지고 배워서 베트남의 중요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적어도 그래도 제가 그 숭실대에 우리 한 40명 정도는 대학원 박사를 보냈는데 그런 데는 효과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애들이 대부분 가버렸고 돌아보면 지금도 이제 한 명 숭실대 대학원 우리 국문학 전공식이 있는데 그런 친구는 다시 와서 이제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 이제 바톤을 받아서 교수사에 갈 건데요. 그런데 이제 다수는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실명 가지고 우리 고신대 보낸 애들은 진짜 참 일꾼만 돼가지고 제대로 배워서 여기서도 우리 공동체 하면서 크리스찬 교육만 시켰던 애들 또 효과가 있었고 또 우리가 직접 데리고 같이 살면서 한 3년이나 8년이나 데리고 있다가 보냈던 사람들은 효과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신학 그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서 다시 돌아와서 일꾼이 된다면 아마 쓰임을 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교는 종합선교다. 내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종합적인 패널다입니다. 종합건설회사다. 이제 그런 걸 늘 강조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큰 판을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해. 내만 잘한다고 막 거기에 내 혼자만 잘한다고 거기에 있다 보면 전체를 놓치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걸 배우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배워놓고 그걸 써먹지 못하고 끝나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쓸데없이 살았느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도 이걸 뭔가 이런 경험들이 선교에 도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 거라고 열심히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도움도 못 남기고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은퇴 이후의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도 또 제 남은 생에도 또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